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수능의 날이죠. 땅에 젊은이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개장이 10시부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식시장에서는 화려한 종목이 있죠. 그리고 그 섹터와 종목이 계속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영진약품이나 또 2003년에 조선철강건설기계 지주화학이 화려하게 날렸었던 부분, 그리고 2010년에 차화정이 날려서 주도 흐름을 보였던 부분, 그리고 중국의 소비에 의해서 아모레 퍼시픽이든 화장품이 날렸던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과 또 2020년 카카오, 네이버가 날렸었던 그 당시 흐름 부분에 주도 섹터가 있게 마련입니다. 한번 주도 섹터가 영원한 주도 섹터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이 변화하고 그 속에서 움직여 나가고, 주식은 새로운 세상과의 대화, 그 속에서의 모멘텀을 받는 섹터가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급등을 한 섹터 부분이 그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라는 변수 요인을 맞게 돼서 다시 한번 돌파한 모습도 있었죠. 갑자기 왜 이렇게 급등한 섹터와 종목 부분들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시장에 선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고 낙폭과대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시장엔 항상 그 시대에 맞는 주도 섹터를 원하고 또 다른 주도 섹터의 흐름을 갖기 위한 시장의 몸부림은 언제든지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수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운이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주가에 수익을 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정말 주도 섹터의 흐름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전날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을 흔드는 5가지 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달러 인덱스 지난주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원달러 환율도 1320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만큼 하락을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달러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 9월 30일 날 2134포인트를 찍던 때 1442원, 그 쌍봉을 찍고 이 1400원대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원화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13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원화 환율 1320원대까지 거의 1425원에서 내려왔으니까 100원이 넘게 내려왔죠. 여기서 원화 환율이 쭉 밑으로 내려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제한적이지만 반등 흐름이 조금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이 더 급격하게 내려가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이 부분, 그죠? 세게 내려가야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일정 정도 진행된다면 외국인 매수도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과 매매 흐름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중국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엊그제 폭동이 일어났죠. 그죠? 그만 가두라고 한마디로. 자, 중국이 그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단축을 하고, 그리고 확진자 나온 항공편을 일시 운항 정지했던 것도 철회를 했고, 그죠? 그리고 PCR 검사도 2에서 1회. 애개죠, 그죠? 서방 국가나 우리나라 6만 명씩 일일 확진자 나오는데도 여러분들 거의 일상에 지장 없이 보고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중국은 개방은 해야겠고, 그죠? 그런데 백신을, 물백신이라고 할 만한 중국의 백신을 맞은 걸 믿기가 어렵고, 그러니 진퇴양난에 놓여져 있는데, 그 흐름에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국의 경기 부담은, 그죠?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라인까지는 부담스러운 흐름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미국 중간선거 이후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그거대로 레드웨이브는 없었습니다. 결국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공화당은 하원을 가져가는 정도. 그 흐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는 크지 않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미국 시장도 이 뉴스 때문에 흔들렸었죠.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던 부분도 이 부분이었죠. 폴란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100여 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2발이 폴란드에 떨어졌고, 그래서 인명피해가 2명 있었고, 그래서 바이든이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과 회담을 하는 흐름. 그러면서 사실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한 말이 있죠. 나토 국가에 침공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합류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럴 일 없잖아요. 그죠? 바이든도 그러고 싶은 마음 없고, 이건 노이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온다 안 온다 말이 많던 빈 살만, 그죠? 왕태자가 오죠, 그죠? 내일 오게 됩니다. 1조 달러 네옴시티를 위해서. 그래서 관련주들이 사실 이 뉴스가 일주일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도 움직였고, 건설 관련주도 움직였고, 그죠? 그리고 이 네옴시티를 부분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관련한 흐름,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주식도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CPI와 관련된 부분, 지난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확인하고 사시면 높은 가격에 사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7% 급등을 했었죠. CPI 발표를 하고. 자, 여기서 CPI 발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지금 11월 24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0.5bp를 원래는 인상하려고 했었잖아요. 0.25bp 인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져서 7.7%, 우리나라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5.7%, 급격하게 환율 부분이 하락을 하면서 환율 안정이 흐름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1869조라는 가계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또 0.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 그죠? 이 대출금리 부분을 갚기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0.5bp를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레고랜드 여파에 의해서 경직된, 그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 이런 잡음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11월 24일 날 0.25bp 정도의 금리 인상, 그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7.7%, 예상이 7.9%였는데 7.7% 나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요. 자, 7.7%로 슈퍼 서프라이즈, 미국의 10월 CPI가 나왔는데, 자,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죠? 지금 시뻘건 라인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시커먼 부분이 미국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 물가 지수예요. 내려오는 거 보게 되면 더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11월, 12월 부분에서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코어, 서비스 물가 부분에 관해서 스티키한 주거비 물가가 핵심인데 시차가 반영되면서 시차가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이 주택가격 라인 부분, 사실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았었던 부분은 중고차 가격 하락, 의료비 하락, 이 부분이 크게 반영된 부분이고 주택가격 렌트비의 하락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하락 반영된다면 연말 부분에 가서는 7.5% 이하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통화정책 흐름, 미국 시장의 금리 정책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된다. 자, 한 달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금투세 관련 부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조금 민주당에서 반대 길이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부분에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 했는데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손해보면 국가에서 배상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를 한 부분에 손실 많이 났다고 보존해 준 것도 아니면서 수익 났다고 세금을 걷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죠. 항상 상식적이어야 된다라고 김 기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주에 9월 30일 2134포인트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됐고 그 부분이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 부분도 양호하게 한국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 공매도 부분의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쇼커버링과 함께 들어오는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시장은. 그런 가운데에서 워런 버핏이 어제 반도체 부분에 희망을 줬죠. 두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버크셔 웨이가 포트폴리오에 애플부터 시작을 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을 매수를 했고 이번에 7월에서 9월 3, 4분기 부분에 있어서 TSMC를 41억 불, 약 5조 4천억을 매수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3, 4분기 7월에서 9월 부분에 여러분들 사실 엄청난 시장의 진풍이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도 저점이 안 나온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도 TSMC,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이 부분에 매수를 했고 매수한 당시 때보다 주가는 더 내려왔습니다. 어제 11% 반등하면서 이제 매수가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자, 5조 4천억을 매수하는 워런 버핏과 그죠? 하루하루 시세를 바라보시는 분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분은 그죠? 지금 시장이 다소 내려오고 반도체 경기가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이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는 안목을 본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단기 반도체 섹터의 저점이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의 딜레이가 필요로 하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환율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이 지수대에서 들어오기보다는 숨고르기가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코스피의 기술적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6월 25일 날 3,316포인트를 찍고 미끄럼틀 타듯 쭉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라인 2,130포인트, 2,160포인트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와서 2,5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선이라고 하는 120일 이평선은 돌파했지만 200일 이평선의 저항 2,515포인트가 200일 이평선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저항권에 놓여 있고 또 이전 고점인 2,545포인트 그리고 이 노란 박스는 엄청난 매물대를 가지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2,586포인트는 PBR 1배, 그죠? 이 하단 부분이 그리고 상단 부분인 2,850포인트 내외에는 PBR 1.1배. 왜 PBR 1.1배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평균 PBR 부분으로 보게 되면 1.18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다소 내려왔기 때문에 1.1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이 좀 돌았다고 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서 이 노란색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만족된 조건이 제시가 되어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저항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시장 외국인 매수한다고 주식을 사거나 하시면 안 되는 트레이딩 구간과 함께 놓여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저점 PBR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PBR 밸류에이션은 수출 증가율과 함께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PBR 1배가 2,586포인트, 이 하늘색 부분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죠? 이 라인이 수출 증가율이 회복세를 세게 보여줘야 추세를 전환하고 2,586포인트를 돌파해서 2,850포인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OECD 경기 확산 지수의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OECD의 경기 선행 지수, 경기에 앞서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지금 파란색, 하늘색 부분이 경기 선행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역사적 저점 부분의 증가율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반등해서 턴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 노란색 부분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해소하려면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돼서 뭐예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든지, 또 하나 중국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확진자 수의 감소가 나오면서 뭐예요? 제로 코로나 해소, 위드 코로나로의 병행, 이런 부분이 전개가 돼야 수출 증가율이 회복될 수 있는 흐름,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자, 금융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부분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긴축을 하면서 역금융 잔세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의 반등 흐름, 그리고 이번 12월 라인 부분에서 내년 초 라인 부분은 역실적 장세도 일정 정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고, 수출이 증가를 하려면 결국 글로벌 시장의 GDP 성장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수출
실적이 나오고 원화가 더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예측으로는 유로존이나 영국, 독일이 내년에 GDP 성장률이 다 역성장, 마이너스를 보입니다. 그런 여건에서 수출 증가를 더 세게 하기는 어려운 국면인 거잖아요. 이런 흐름들 때문에 그죠? 4,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 4분기 라인까지는 행여 시장이 다시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극단적 비관론적 시각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023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죠? 2022년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죠. 2000년서부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이 80조에서 120조 라인 부분에 있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기가 어렵다. 지금 감익하는 부분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 레벨을 보세요. 그죠? 그 당시에 120조 라인이 아니고 240조를 기대를 했었는데 220조로 내려오고 있고 280조를 기대를 했는데 내년에 220조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절대적인 규모의 자체의 부분은 이전 저점을 하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교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관론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된다. 자, 그 속에서 반도체 출하와 재고 지수를 보게 되면 그래도 소폭이나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한국의 경상수지도 9월 달에 양호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가가, 그죠? 주식이 이익의 상대 강도가 내려오는 것보다 이미 선행에서 먼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통화정책, 미국 시장의 긴축에 대한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 속도 조절, 이 부분과 맞물려서 환율의 움직임 이 부분을 가지고는 주가가 반등할 만큼 반등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내려간다고 주가만 막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긴축을 제공했었던 부분, 그 부분이 아마존이 감원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감원하고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기에 대한 부담이 놓여져 있고 유럽이 역성장하고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반영되는 4, 4분기 실적 라인까지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죠? 조금 있다가 이 시간이 마무리되고 나서 잠시 후에 MTN 밴드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김기수 사진이 나옵니다. 그때 뭐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부분 그 속에서 통화정책의 변화와 경기 침체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 속에서 2차 전지,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이런 섹터들의 조정 라인 부분이 조금 나왔죠.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김기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